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4세대 카니발 3.5 가솔린 모델이고요. 시그니처 트림에 지금 후석 인포테인먼트랑 사운드 옵션 빼고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물리 버튼 먼저 설명하고 내비게이션 메뉴 안에 있는 메뉴들은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보시면 슬라이딩 앞뒤로 할 수 있는 거하고 등받이 움직일 수 있는 버튼 따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 면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들어가게 할 수도 있는 버튼입니다. 안으로 이렇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쪽은 문을 여는 거고, 여기에 메모리 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운전자 포지션에 놓고 세트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저장할 번호를 할당하시면 됩니다. 누르시면 그 번호에 그 포지션이 저장이 돼요. 이쪽은 뭐 다 아시다시피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은 뒤에서 애기들이 혹시라도 그 창문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이 상태로 하면 창문이 내려가지만 뒤에서 창문을 여는 버튼을 누르면 창문이 안 내려가요.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문 열고 닫는 거, 그리고 이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건데 이제 방향을 이쪽에서 먼저 설정을 해주시고요. 지금은 L자 왼쪽에 가 있잖아요. 왼쪽에 가 있는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을 조절하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걸 이렇게 오른쪽 R쪽에다 놓으신 다음에 조절하시면 돼요. 후진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가 하향을 비추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왼쪽이 더 많이 하향으로 가서 바닥 쪽을 많이 볼 수 있고, 간단하게 말하면 해당하는 방향이 더 많이 내려가요. 주차하실 때나 이럴 때 주차선 보실 때 혹은 바닥에 어떤 장애물을 보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의 8시 방향쯤 보면은 물리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요. 전조등의 높낮이를 조절하는 버튼이고, 숫자가 낮을수록 높은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낮게 비춰주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차선 유지 장치를 끄고 킬 수 있는 버튼이고요. 요거는 이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이거를 거의 건드리실 일은 없고, 눈길에 빠졌다든지 혹은 진흙에 빠졌다든지 그때만 잠깐 끄고 거의 건드리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 밑에 또 이렇게 있는데 파워도어 오픈은 전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불이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 우리 학원차처럼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열리고,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시면 트렁크가 닫힙니다. 트렁크를 닫으시려고 이제 더 이상 뭐 내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양쪽 슬라이딩 도어를 여는 버튼이죠.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운전석 쪽이 열리고, 이건 이제 보조석 뒤쪽 한 1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닫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1초 정도 누르고 계시면 닫힙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핸들 부분 오실 텐데, 요즘 나오는 현대기아 차는 다 똑같아가지고 왼쪽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나 전화 관련 버튼이고, 오른쪽은 크루즈 컨트롤이나 뭐 차선 유지, 차간거리, 메뉴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 10월에 출고된 차량이어서 이 신형 엠블럼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버튼은 뭐 누르시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음성인식이 되고요. 요새는 음성인식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온 것보다는. 그리고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버튼이고, 요거는 뭐 라디오를 들으신다거나 할 때는 채널을 바꾸거나 주파수를 바꾸거나, 혹은 블루투스로 노래를 들으신다고 할 때는 트랙을 넘기는 버튼이죠. 이거는 전화를 받고 끊는 버튼이고요. 이건 즐겨찾기 버튼인데, 이따가 이 내비게이션 화면에서 이 버튼에 어떤 기능을 할당을 할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하면 되고, 이거는 이제 계기판에 이 가운데 어떤 걸 표시할지를 바꾸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하는 모드인데, 달리고 계신 속도에서 이걸 한 번만 누르면 그 속도 그대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토글 버튼으로 위아래로 올리면서 짧게 한번 올렸다 내리면 1km/h씩 세팅이 되고요. 길게 올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세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86km로 달리고 계시다가 이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렇게 길게 올리고 계시면 90, 100, 110 이런 식으로 10km/h씩 세팅이 돼요. 내릴 때도 똑같습니다. 짧게 내리시면 1km, 길게 누르고 계시면 10km/h씩 속도를 세팅을 해줘요, 낮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향보조 장치인데,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으로 이 버튼만 누르면 조향보조가 켜지는데, 국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 버튼을 눌러도 조향보조가 함께 켜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걸 따로 눌러 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차간거리 누를 때마다 4, 3, 2, 1 단계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께 3단계 혹은 2단계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정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버튼을 차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시거나 브레이크를 한번 밟으시면 됩니다.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속도 그대로 활성화가 다시 돼요. 도로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쪽 왼쪽 뒤쪽 보시면 이제 전조등 조절하는 버튼인데, 대부분 오토로 하고 다니시면 뭐 신경 쓸 필요 없이 야간에 어두워지면은 자동으로 켜주고 밝아지면 꺼주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으실 겁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와이퍼
와이퍼 작동을 하는 버튼이죠. 여기 가운데에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데 레인 센서가 없어요, 이 차량이. 그래서 자동으로 와이퍼를 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리어 와이퍼 작동 버튼. 이쪽으로 미시면 뒤에서 저 와이퍼 워셔액이 나와가지고 뒤쪽 유리를 닦으실 수가 있고, 이쪽 운전자 쪽으로 당기시면 전면 유리에 워셔액이 분사되고 유리를 닦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뭐 시동 버튼 다 아시죠? 이쪽은 다 터치로 돼 있어요. 터치로. 이렇게 몇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화면에 지도가 나오고요. 내비를 누르시면은 내비에 관련된 메뉴를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고, 라디오, 미디어는 이제 어떤 걸 설정할 건지, 뭐 자연의 소리라고 하면 자연의 소리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비상등 버튼, 이거는 이제 라디오를 들으시거나 혹은 노래를 들으실 때 넘기거나 주파수를 찾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 여기 즐겨찾기 버튼이 또 있습니다. 즐겨찾기 버튼이 또 있는데 이 차주분은 홈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셋업 버튼,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셋업 버튼을 누르면 차량의 거의 모든 설정을 다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 차량 메뉴가 있죠. 여기에서 대부분 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보시면 이제 공조 가 따로 있는데요. 온도 조절하는 거는 굉장히 직관적으로 돼 있어요. 물리 버튼으로 내리고 싶을 때는 밑으로 내리시면 0.5도씩 낮아지고요. 올리시면 0.5도씩 올라갑니다. 누르고 계시면 또 쭉 내려가고, 올리고 계시면 이 정도 속도로 올라가요. 여러분들이 설정하신 온도에 오토로 그냥 다 하실 수가 있죠. 세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난 수동으로 하고 싶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바람개비가 좀 더 큰 게 풍량을 올리는 거고요. 바람개비가 좀 더 작은 게 풍량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 발 쪽으로 할 건지 몸 쪽으로 할 건지 같이 할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이 싱크 버튼은 지금 이 차량의 시그니처 모델에 거의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싱크를 이렇게 해제하시면 조수석이랑 운전석이랑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운전자는 너무 덥고 조수석에 있으신 분은 또 좀 춥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온도를 다르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같이 맞추고 싶다 하시면 싱크 버튼을 누르시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까지 맞춰줍니다. 편리하죠. 그리고 이 위쪽에는 앞에 김서림 방지, 김서림을 없애주는 프론트 버튼, 그리고 리어는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겨울이 오고 추워질 테니까 많이 쓰실 버튼들일 거예요. 공조장치 끄는 거, 에어컨 버튼, 이건 이제 뒷좌석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외기, 이거는 내기, 외기, 이거는 공기청정 모드를 실행하는 버튼입니다. 터치로 되어 있지만 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고, 간격이 넓어가지고 그렇게 조작하기에 불편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게 좀 눌렀을 때 진동을 좀 오게 해줬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이쪽으로 핸드폰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USB, 충전을 위한 USB, 데이터를 위한 USB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닫혀요. 사용하기에는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이제 기어 변경인데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고요. 버튼식보다는 아직까지는 다이얼식이 저는 편해요. P 버튼은 이거를 누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D, 돌리시면 N, 완전히 돌리시면 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를 누르고 싶다 하시면 P, 이렇게 하면 바로 파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걸 이제 당기시면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안전벨트를 매신 상황에서 P단을 넣으면 웬만해서는 다 들어갑니다. 안전벨트를 안 하시면 안 들어가요, 이게 자동으로.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드라이브 모드를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노말,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한 방향이라서 좀 불편하긴 해요. 왜냐면 만약에 에코에 있다가 노말로 다시 바꾸신다고 하셨을 때 버튼을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양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런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오토홀드, 주행을 하시다가 신호 대기를 하신다거나 잠깐 서 있어야 될 때 브레이크를 쭉 밟는 게 아니라 이 오토홀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주차 파킹 브레이크 옆에 이제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 버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를 한 번만 꾹 밟아주시면 여러분들이 다시 엑셀을 밟으실 때까지 차가 출발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은 열선, 통풍 있습니다. 열선을 이렇게 켜셨다가 끄시려고 하시면 길게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통풍도 이렇게 키셨다가 끄고 싶으시면 이렇게 길게 내리고 계시면 꺼집니다. 핸들 열선, 주차 보조 장치 켜고 키는 버튼, 이거는 이제 서라운드 뷰, 이거 한번 누르시면 내 차를 위에서 보듯이 후방 카메라 같이 보여주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원래 아까 보던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조수석 열선, 통풍 똑같이 키고 끄고 싶다고 하시면 위로 길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래도 통풍도
끄고 싶다라고 하시면 내리고 계시면 꺼집니다. 여기는 컵홀더가 있고 이 가운데에 이 홈이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에 핸드폰을 또 꽂아 놓을 수도 있고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란데 사이즈 2잔 들어가요.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전체를 끌 수도 있는데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꺼져요. 그리고 이 화면도 어떤 게 나올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예 꺼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디지털 시계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쪽 보면 이걸 돌리게 되면 지도의 축적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지도를 나는 안내를 좀 가까이 받고 싶다 하면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되고 멀리서 봐도 상관없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근데 당연히 요즘 내비는 워낙에 좋아져서 속도에 맞춰 가지고 축적을 자동으로 조절해 줘요. 많이 건드리실 일은 없으실 겁니다. 쪽 위에 쪽을 보시게 되면 이쪽에는 하이패스 카드가 들어갑니다. 하이패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누르시면 나와요. 카드를 이 방향으로 꽂아 주시는 거예요. 카드입니다. 이거는 이쪽 실내등, 이거는 조수석 실내등. 이게 켜져 있으면 지금처럼 불이 들어와 있으면 문이 열리면 실내등이 켜지는 거예요. 이게 꺼져 있으면 문을 열어도 실내등이 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급한 상황이 있을 때 SOS 이 버튼 누르면 기아에서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유보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목적지를 말하거나 하면 자동으로 세팅을 해줘요. 이거는 빌트인 캠을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이렇게. 이거는 잔액 확인 버튼, 카드입니다. 음량 조절 버튼. 길게 누르면 아마 꺼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두 개가 썬루프를 조절하는 건데 이 차량은 이렇게 뒤로 쭉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다시 길게 앞으로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유리만 닫히거든요. 이걸 잡고 이렇게 당겨주시면 닫혀요. 뒤에도 똑같습니다. 이걸 이렇게 위쪽으로 누르시게 되면 지금 열린 거거든요. 틸트가 된 건데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살짝 열려요. 이렇게 달리시다가 너무 소음이 좀 시끄럽다라고 하시면 이 커버만 이렇게 닫으셔도 되고요. 잘 신경을 쓰셔야지 계속 열고 다니시면 안 좋으니까 혹시나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정차 시에 다시 닫으시려면 앞쪽으로 이렇게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이제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있어가지고 이 버튼만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리고 타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아주 편리하고요. 뒤에 선블라인드 이렇게 해서 걸어주시면 돼요. 수동이지만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1열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워크인 디바이스라고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계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등받이 각도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요. 앞뒤로 시트를 빼줄 수도 있습니다. 이쪽 도어 쪽 보시면 창문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고요. 원터치로 다 되고 열선하고 통풍 다 있습니다. 이 차량 패밀리카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2열에 통풍까지 들어간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컵홀더 큼지막하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 밑에는 220V 200W짜리 이게 있고요. 여기에는 또 시거잭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USB가 또 있습니다. 양쪽에 운전석 뒤쪽에도 있고 조수석 뒤쪽에도 있어서 충전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 보시면 슬라이딩으로 서랍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것 같아요. 여기 팔걸이도 전부 있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움직이고 3열에도 팔걸이가 이렇게 다 있어서 어디에 타셔도 상당히 편리하게 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2열에서 공조를 또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바람 토출구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후석 마이크인데 아마 이렇게 뒤에서도 음성인식을 사용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리어 썬루프 버튼 뒤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닫으실 때는 뒤에서는 개별적으로 닫으실 수가 있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닫을 때만 수동으로 닫아주시면 됩니다. 3열 한번 가볼게요. 뒤에도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 USB 있고요. 3열에도 선블라인드가 있어요. 엄청 귀엽긴 한데 작아서 그래도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천지 차이니까 실내등 노란 등이 아니라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바람 토출구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2열도 전동으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등받이가 뒤로 제껴지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등받이가 이렇게 세워져요. 슬라이딩 앞뒤로 하는 거는 수동입니다. 이게 더 편해요. 솔직히 있어 보이는 건 전동식이 편한데 이거는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닫으실 때는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물리 버튼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고 이 화면에서 하는 세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대부분의 메뉴를 여기서 진입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차를 받으시면 핸드폰이랑 블루투스 연결을 가장 먼저 하실 겁니다. 이 기기 연결을 눌러주시고 기기 연결 또 눌러주시고 신규 추가를 눌러주시면 핸드폰 블루투스에서 차량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홈으로 돌아와서 셋업 버튼을 누르시면 제일 많이 들어가시는 게 이 차량이에요. 차량에 있는 전반적인 세팅을 다 여기서 만지실 수가 있어요.
거예요. 요새는 운전자 보조장치가 워낙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 편의장치 이렇게 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 주행 속도 자동 조절, 경고 시점, 이건 앞차와의 거리를 이제 너무 어떻게 가까워졌을 때 느리게 경고를 할 거냐, 보통으로 경고를 할 거냐,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경고 음량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을 꺼두시면 여러분들께서 앞차가 출발해도 이렇게 출발했다는 알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거슬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 끄시면 돼요.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 그러니까 앞차와 거리가 갑자기 너무 가까워지면 제동까지 도와주는 게 이 메뉴고요. 충돌 경고만 해주는, 그러니까 삐비비빅 하는 경고음만 내주는 게 지금 이 메뉴. 아예 끄시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로 안전, 이것도 지금 다 꺼놓으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거슬려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이탈 방지 보조는 여기 보이시듯이 차로를 벗어나면 조향까지 같이 도와줘가지고 차로 안으로 차를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깔끔하게 차선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교차로 같은 데서 차선을 잘못 읽어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핸들을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이탈 경고만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후측방 모니터, 여러분들께서 방향지시등을 넣으시면 해당 방향의 화면을 사이드미러에 달린 카메라로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보는 화각보다 훨씬 넓게 보여주니까 차선을 변경하실 때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하차 보조는 여러분들께서 뭐 운전자라든지 아니면 동승자라든지 딱 내릴 때 이렇게 뒤에서 차가 오면은 자동으로 차 문이 안 열리도록, 차랑 사람이랑 뭐 직접적인 이런 충돌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는 장치고요. 그리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이거는 차로를 변경하실 때 옆 차선에서 차량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위험하다라고 차량이 판단이 되면 조향을 해서 다시 원래 차선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충돌 경고만 하실 수도 있고요, 방지 보조, 조향까지 도와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차 안전, 후진 기어를 넣으시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자동으로 켜지게 할 건지, 그리고 거리 경고도 자동으로 켜지게 할 건지, 후방 교차 안전, 여러분들이 후진을 하실 때 좌우측에서 차량이 오면 경고를 해줘요. 부딪힐 것 같다, 이런 경고를 해주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 다음 클러스터, 계기판의 밝기와 테마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연비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클러스터라는 거는 계기판의 설정을 전부 다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공조, 외부 공기 차단은 기존의 워셔액을 사용하신다든지 터널 진입 전에, 그 다음에 기타 차단 구간이라고 뭐 냄새가 많이 난다던가 그런 구간을 다 지금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때 외기를 자동으로 내기로 돌려줘요. 그래서 저는 제일 와닿는 게 이런 워셔액 연동이더라고요. 그동안 워셔액을 쏘면 그 알코올 냄새가 계속 들어와서 좀 싫었었는데, 지금 이 차량이나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와이퍼를 작동하면은 워셔액을 뿌리면 자동으로 내기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 워셔액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동 환기, 아마 오토 디포그가 들어가 있는 차량일 거예요. 그래서 김서림을 자동으로 알아서 방지를 해주는 거고, 자동 환기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내기로 너무 오래 주행을 하면 차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서 졸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외기를 바꿔주면서 좀 환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창문 습기 방지는 온도차가 심하면 앞유리에 김서림이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뒤덮거든요. 실제로 해보면 그런 거를 미리 차량에 감지해서 습기 제거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오토 디포그 이런 거는 다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 켜 놓으셔야 돼요. 공조 편의, 뒷좌석 후속에서 공조를 건드릴 수 없게끔 잠궈 주시는 거예요. 안 잠궈도 된다라고 하시면 풀어주시면 되고요. 열선 통풍 편의가 있는데, 이걸 누르시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온도에 맞춰서 핸들 열선이나 시트 열선 통풍이 자동으로 켜지고 꺼집니다. 이런 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할래 라고 하시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공조는 이렇게 끝났고요. 시트는 이제 위치 변경 알림, 요거는 키셔도 되고 안 키셔도 되는데, 이걸 누르게 되면 시트 위치가 변경되면 여기에 이제 떠요. 어떤 방향으로 변경이 됐다 라고 뜨고, 2열 시트 등받이 조절도 따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을 앞으로 당기기를 계속 누르시면 누르는 동안은 계속 저렇게 당겨지고요, 뒤로 젖히기를 누르고 있는 동안은 계속 젖혀집니다. 좌측이 운전석 뒤쪽이고 우측이 조수석 뒤쪽입니다. 승하차 편의, 운전자가 차 문을 열었을 때, 차에 타거나 내릴 때 시트를 얼마나 앞뒤로 빼줄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건데, 다리가 기신 분들은 길게 설정하셔도 되고, 저처럼 다리가 짧은 사람들은 짧게 혹은 끄기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뭐 라이트, 앰비언트 라이트 이렇게 밝기를 또 조절하실 수도 있고, 원터치 깜빡이는 여러분들께서 깜빡이를 살짝, 자, 지금 3번 깜빡이죠? 지금 3회로 돼 있어가지고 3번 깜빡입니다. 저는 이걸 5회로 해놓고 다니는데, 기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다면 7회까지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요거는 이제 웰컴 미러 라이트인데 사이드 미러 밑에 불빛을 비춰주거든요. 차 키를 가지고 차에 근접을 하면 이렇게 불빛을 비춰줘요. 그래서 아예 어두운 뭐 시골 같은 데에서 혹시라도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 에스코트,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량 잠그고 15초간 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예요. 가끔 간혹 있어요. 차 문을 잠궜는데도 헤드라이트가 안 꺼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켜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하이빔 보조는 오토 하이빔을 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앞으로 한번 미시면 이렇게 오토 하이빔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동으로 너무 어두우면 이제 상향등을 비춰주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면 자동으로 상향등을 꺼줍니다. 그래서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 도심에서 대부분 쓰실 일은 없는데 한적한 시골 같은데 불빛이 별로 없는 데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밑으로 내리시면 도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자동 잠금 해제. 저는 항상 P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놓는데, 이거를 뭐 시동을 끌 때라든지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서 어떤 짐을 빼야 될 때, 그럴 때는 막 시동을 끌 수가 없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P단으로만 이동하면 뒤에까지 다 잠금이 풀리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편입니다. 스마트 슬라이딩 도어는 차 키를 가지고 만약에 아기를 안고 있다던가 그럴 때 이쪽 옆쪽으로 이렇게 서 있으면 열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 재울 수도 있고, 파워 테일게이트, 트렁크 열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열림 높이도 완전 열림으로 할 수가 있고, 3단계, 2단계, 1단계 따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뒤에 버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차 키를 가지고 차 뒤쪽에 서 계시면은 경고음 한 3번 정도 울리고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요. 짐을 들고 계신다거나 양손에 뭐 장바구니를 들고 계시면은 상당히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 테일게이트 자동 닫힘은 차 키를 소지하고 계시다가 멀어지면 자동으로 닫아주더라고요. 상당히 편리한 것 같아요. 따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디지털 키는 저는 아직도 써본 적은 없지만, 핸드폰에 키를 심어가지고 물리적인 차 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만 있으면 차를 열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 편의는 후석 승객 알림. 여러분들이 뒤에 아기나 혹은 애완동물이나 두고 내리셨을 때 위험하다, 지금 같이 내려야 된다, 뭐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알림을 해주는 거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풀어주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사용은 해 두시더라고요. 밑에는 후진 시에 뒷유리 와이퍼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이제 자동으로 설정을 해 두시는 건데, 거슬리시면 지금 이 차주분처럼 풀어 두시면 되고요. 뭐 우천 시에나 뭐 눈이 왔을 때나 그럴 때는 체크를 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여기서 대부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러 보시면 사용자 버튼이 있잖아요. 아까 핸들에 있던 즐겨찾기 버튼, 내비게이션에 있는 또 별표 버튼, 모드, 핸들에 있는 이 모드 버튼에 어떤 기능을 할당할지, 그 다음에 볼륨 튠 버튼, 이쪽을 어떻게 할지. 이게 처음에는 없었는데, 만약에 나는 볼륨 조절을 잘 안 하고 핸들로 다 하고 지도의 축적을 많이 변경을 하는 편이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누르면은 바뀌어요. 지금은 좌측이 음량 전원이고 우측이 미디어 탐색, 지도 확대 축소거든요. 위치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어요.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이 모드 핸들 버튼, 이건 이제 한 번씩 누를 때마다 이 순서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핸들의 모드 버튼, 이거에 기능을 할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해제하고 블루투스 오디오만 남겨놓으면 저 버튼을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로 바로 넘어갑니다. 필요 없는 거는 요새 뭐 자연의 소리 이런 거 잘 안 하니까 차주분이 해두셨으니까 저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버튼, 여기에 보면 이쪽 별표 즐겨찾기 버튼이 있었잖아요. 통화 거절 종료 하면, 저게 이제 이렇게 하면 저 별표 버튼을 누르면 통화 끊어지는 거고, 프라이버시 모드, 여기에 하여튼 되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넣으실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 버튼에 어떤 기능을 추가할 건지, 저는 여기에다 블루투스 오디오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대로 이 버튼을 누르면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홈 버튼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로 진입이 돼요. 편리하죠?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건드리실 게 없어요. 뭐 화면 구성 같은 것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하실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눌러보시면 다 어떤 건지 금방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이런 거 누르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사운드에 좀 민감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사운드 메뉴에 들어가시면 차량 속도에 따라서 음량을 조절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전후 좌우 어디로 소리가 좀 집중되게 할 건지 따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고음, 중음, 저음 이렇게 따로 또 세기를 또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맞게 따로 조절하시면 보다 좀 나은 음질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요새 모르는 분들도 많고, 차 타시는 동안 아예 안 건드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내비게이션 음량이나 뭐 안내음이나 이쪽에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웬만한 건 다 원하시는 대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지금 차량
차량을 받아서 길게 타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인터페이스가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4세대 카니발 혹시라도 구매 예정이거나 혹은 인도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거나 인도 받을 예정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으니까, 도움 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라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